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지난 11강과 이번 12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을 이해하려면 7강부터는 차례차례 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체득적으로 쉽게 이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시작해보죠. 흡수 엔진은 초광석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초광석을 이루려면 반드시 강력이 터널링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야죠. 강력은 E는 MC 자승에서 그 C 자승이 곧 광석 곱하기 광석이니까 초광석이죠. 그래서 강대하고도 강한 빠르고 강력한 힘이 터널링을 해서 공간에 있는 시공간의 실체, 공간 양자 거품을 모두 흡수 합성함으로써 이 주변에는 찢어진 공간, 즉 진진공이 형성되죠. 그래서 진진공 안에 들어서서 비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공간 양자 거품과 비행체가 서로 맞서를 끼지 않겠죠. 그래서 초광석이 가능한 거죠. 2강부터 6강까지 쭉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이 터널링을 이루려면 강력의 매개입자인 글루원이 터널링을 해야죠. 살아있는 강력이 터널링을 해야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할 테니까. 죽은 강력, 즉 핵폭탄에서는 죽은 강력이죠. 그 속박하는 그 힘과 에너지가 떨어져 나온 거죠. 단절되면서요. 속박력이 단절되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게 죽은 강력 핵폭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살아있는 강력이 나가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은 물리학에서는 모든 입자와 입자 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매개입자가 동원돼야 됩니다. 매개입자가 매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강력의 매개입자는 바로 글루온, 글루볼이므로 글루볼이 터널링해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글루온,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뤄야만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 1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니까 지난 시간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일이 끝났죠. 이 안에는 속박되지 않는 물질 입자가 없으므로 또 이 안에는 글루온, 글루볼, 매개입자인 글루온, 글루볼만 넘쳐남으로 대칭성이 깨져 있다. 그 자연의 제일 섭리는 그 대칭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루어서 양자 거품 자잘한 물질 입자 파편들을 끌어와서 스팔렌을 일으켜서 이 안에 있는 알갱이, 이 핵 안에 자신의 물질 입자들을 이와 같이 재구성을 해서 질량을 증가시키며 비행을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볼 터널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필수 요소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번 시간은 조건 2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보스노바를 단순하게 그냥 폭발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렸어요. 즉, 물리학자분들, 그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냉양자 상태에 자기장을 더 세게 걸어주자 내파한 후 다시 폭발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폭발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해석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흡수 엔진, 글루볼이 터널링해서 양자 거품을 끌을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이 해석이 옳다면 당연히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것이고, 제가 했던 이 보스노바에 대한 해석이 틀리다면 흡수 엔진 원리는 허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공간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을 할 것인가, 이 해석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초광석 여행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스노바, 즉 냉양자의 자기장 공급에 다시 폭발하는 그 보스노바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자기장을 문턱 진동수 이상 공급하여 자기장을 문턱 진동수 이상, 글로벌의 터널링을 이룰 수 있는 그 진동수 이상을 공급하여 글로벌 터널링을 하는 거죠. 자글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기장 위에서 글로벌의 터널링을 해서 공간 양자를 합성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즉 프랑크 상수를 키워주는 것이죠. 실린더 내부에. 프랑크 상수는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죠. 에너지라고. 실린더 내부에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겠죠. 자, 이와 생각해 보십시오. 냉양자는 지금 초이치 상태가 깨져가지고, 대칭이 깨져가지고 조화 진동, 조화 균형 안정의 상태가 깨져가지고 다시 조화 진동자로서 대칭 조화 균형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물의 자연의 제1 속성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 입자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죠. 그럼 글로는 넘쳐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질 입자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글로벌이 이 핵의 속박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의 속박력, 에너지 장벽은 너무나 강대해서 글로벌이 이 핵의 속박력, 에너지 장벽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못 나오고. 터널링만 한다면 뚫고 나가서 물질 입자 파편들을 끌어오면, 그래서 합성시켜서 이렇게 스팔레론을 합성시켜서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로벌 터널링을 시켜야 되죠. 강력의 대칭성 복구를 향한 그 본능을 추동시켜서 글로벌 터널링을 일으키게 해야죠. 자, 그 추동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 문턱 진동수 이상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 생각해보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볼도 어디까지나 양자입니다, 양자. 글로볼도 양자죠. 최소 단위의 양자도 양자지만 최소 단위의 양자들은 물리량이 더 커진 입자도 양자이기는 마찬가지죠. 원자는 양자가 아니지만 시스템으로 이루어서 완전히 안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와 같이 그 물리량이 좀 더 큰 글로볼도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 글로벌 원리를 이렇게 불려야죠, 오히려. 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은 양자 상태죠. 양자 글로벌 이렇게 불려야죠. 자, 그런데 양자의 속성을 이제 들여다보죠. 양자는 공간상에서 항상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진동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쉴 틈도 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위치와 운동량이 불확정한 거예요. 위치와 운동량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나가고 해버리니까 위치를 잡을 수도 없고 운동량도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겠죠. 저는 저 상하에 있는 에너지가 막 작용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위치와 속도, 운동량이 불확정한 것을 불확정성 원리 그럽니다.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항상 진동하고 불확정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양자가 가장 큰 속성입니다. 또 이 양자에게는 에너지와 시간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즉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에너지랑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아 버리니까. 불확정성 원리죠. 이 불확정성 원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를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이 중요합니다. 그거이. 아하, 양자라는 이 친구들은 주변에 큰 힘만 주어진다면 그 힘을 빌려 삼켜서
무슨 짓이라도 할 얘기구나. 그런 애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거의 핵심입니다. 그게. 즉, 이 신른저 내부에 에너지만 커진다면은, 이 글로벌은 그 힘을 빌려 삼켜서 강력의 속박력, 에너지 장벽을 꿰뚫고 나가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할 수 있죠. 그래야 자신들의 대칭성이, 핵 전체의 대칭성이 복구될 테니까. 그와 같이 글로벌은 그와 같은 원리에서 터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양성지어나 중성지어 이런 시스템들은 그 자체가 이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정화되어 있죠. 서로 묶여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글로벌은 보십시오. 이렇게 불안정하죠. 물질로 인해서 교환대칭을 해서 짝을 시스템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겨우 중간자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그야말로 불안정하죠. 굉장히 불안정하죠.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 버린다면 전자가 다시 대사를 하고 이 글로벌들은 대부분 다시 소멸하겠죠. 그래서 글로벌들은 임시적이고 가상적인 형태로 불안정한 형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에너지만 커진다면 반드시 그 힘을 삼켜서 터널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 독구되고 그것이 자연의 제1섭리고 그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공간 양자 거품이 흡수 합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자에서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면 이 주변이 더욱 극냉이 되겠죠. 극냉이 되면은 그와 같은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0K가 되면은 자기장이 없어도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 0K 즉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면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 자체의 진동만으로도 이 자체의 진동을 합니다. 0점에서도 자체의 진동만으로도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피크너 누클리어 리액션입니다. 하물며 자기장을 이와 같이 걸어주고 이 안에 실린더 내부의 힘을 냉에너지의 힘을 이와 같이 키워내는데도 그와 같은 핵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장은 냉에너지죠. 냉에너지. 자기장은 냉에너지입니다. 인덕션 생각하시면 돼요. 인덕션은 자기장 원리로 자기장을 공급해서 물을 끓이는 거죠. 요리를 하고. 그래서 인덕션을 만져보면 차가워요. 그렇지만 요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냉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그 힘을 빌려 삼켜서 글로벌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핵심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이 초항석 여행선, 이 흡수 엔진이 UFO 엔진으로 추정되는 이 흡수 엔진이 세상에 허망한 불확정성 원리, 양자는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 단순한 원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자 글로벌이 힘을 빌려 삼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근본을 알고 나니까 허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원리에서 이와 같이 터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프랑크 상수만 크다면 양자 터널링이 일어나는 것은, 즉 양자 글로벌 터널링이 일어나는 것은 평범한 일상사고 범우주적인 일이다 그럽니다. 당연하고 당연하다 그럽니다. 프랑크 상수만 크다면 양자 터널링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범우주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그와 같이 말해요. 즉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사다 그 말이 되겠죠. 당연히 일어난다 그 말이겠죠. 물체를 넣으면 물체가 지면에 떨어져요. 중력이 중력파를 쏴주니까 그 입자를 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건 안 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고 듣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리를 냉정하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천하의 단순해요. 힘은 원리일 뿐이에요. 힘은 원리에 의해서 터널링이 이뤘잖아요. 이렇게 힘을 빌려서 항상 양자는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 평범한 진리예요. 평범한 사실 속에 그만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프랑크 상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 상수라는 것은 프랑크 상수 설명합니다. 양자 하나당 그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상수는 에너지 나누기 진동수죠. 그래서 그러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죠. 뭐야? 에너지를 진동수로 나눠버리니까 진동수가 많을수록 프랑크 상수가 줄어들어 버리네, 작아져 버리네, 이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주파수마다 실어 나르는 에너지량이 할당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진동수가 이렇게 많아지죠. 진동수가 많아지면은 주파수마다 실어 나르는 에너지들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다면 이 안은 전체적으로 큰 에너지량이 되겠죠. 프랑크 상수값이 커지겠죠. 이 진동수에서는 F1 진동수에서는 에너지 1을 실어놔두고 F2 진동수에서는 에너지 2를 실어놔두고 FN 진동수에서는 에너지 2N을 실어놔두고 이와 같이 합쳐진 이 실린더 내부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로서 그 프랑크 상수가 커진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프랑크 상수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와 전자기파 진동수 사이의 비례상수입니다. 자, 비례상수는 좀 이따 알아보고요. 자, 전자기파와 진동수. 자기장을 더 쉽게 공부해주면 전자기파와 진동수가 늘어난 건 당연하죠. 또 자기장을 쉽게 공부해주면서 이 실린더 내부의 전체의 에너지들이 높아지죠. 이 양자들 사이에는 냉양자들 있잖아요. 이 냉양자들 사이에는 알갱이 하나하나 사이에는 다른 또 양자들이 엄청 많아요. 양자는 빈틈이 없어요. 양자는. 이런데도 양자는 가득 차 있어요. 양자들이. 그림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안 그랬을 뿐인데 양자들이 엄청나요. 자, 그 예를 봐보죠. 이 핵을 이루는 질량은 대부분은 쿼크입니다. 쿼크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쿼크들의 질량을 다 더해놔 봤더니 이 핵 질량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럼 95%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사이사이에서 쌍생명이 생겼다 살았다. 부부를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양자 효과들에 의해서 95% 질량을 차지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양자들이 엄청나게 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렇게 에너지들의 최소 단위가 아니더라도 그 양자들 전체가 양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에너지의 최소 단위와 전자기파 사이의 비례상수가 커지면 이 안에 힘이 커지면 그 힘을 빌려 삼켜서 글로벌 터널링을 이루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비례상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비례상수 예시를 보겠습니다. 비례상수는 이와 같은 건데요. 자,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비례상수 예시를 해놨습니다. 낭녀 합심의 비율이 2대3이고 비례수죠. 합심수가 200이면 2K 플러스 3K는 200이죠. 그래서 이 K가 지금 비례상수죠. 그래서 K 값을 키워주면 이 값도 커지죠. 80으로 하면 400이 되죠. 즉 비례상수 K를 키워주면 총 확신수가 늘어나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례하는 수에 2대3 이 비례하는 수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 이 비례하는 수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 이게 비례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상수를 키워준다면 역시 실린더 내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형성되겠죠. 즉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례상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 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취업시험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도면을 보면 이해가 쉽죠. 자, 이와 같이 자기장의 세기를 이와 같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를 높였습니다. 자, 자기장이 약할 때는 이와 같이 파장이 길고 진동폭도 이렇게 길죠. 진동폭도 이렇게 낮죠. 이와 같은 상태인데 자기장을 세게 공급해 줄수록 이와 같이 파장이 조밀해지면서 진동수도 높아지고 진동폭도 더 높아졌죠. 또 여기서는 그 파장이 더욱 조밀해지고 진동수도 엄청 늘어났죠. 그 진동폭도 엄청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진동폭이지만 훨씬 더 큰 에너지량이 할당되어 있겠죠. 진동폭이 크니까.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 실린더 내부의 에너지량은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을 문턱 진동수 이상 공급해주면 자글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글 그 힘을 빌려 삼켜서 에너지를 빌려 삼켜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일어나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면서 이 비행체가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스 노바에 대한 저 해석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더욱 확실히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던 그 14강에서 그 직접 실험했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넣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키웁니다. 자, 이와 화면이 커졌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조건 1에서 이루어진 냉양자 상태입니다. 냉양자 상태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인력과 청력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죠. 서로 밀어내는 힘, 그게 청력입니다. 그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양전화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핵들은 여기에 양전화값을 띄고 있죠.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전화값을 띱니다. 그래서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밀어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력과 청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초이체를 막 이룬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보스 노바를 실험했던 그 사람들의 사진을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4강에서 다시 자세히 실험을 직접 보며 설명합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계를 강도를 이렇게 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뾰족하니 솟아오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청력이 사라졌죠. 인력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인력만 있기 때문에. 이 글로우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죠? 이렇게 물질 입자를 속박하는 힘, 뭔가를 속박하고 붙잡는 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력입니다. 인력. 이 안에는 글로우와 글로벌이 넘쳐나죠. 자기장의 세기를 더 공급을 진동을 해주니까 밀도는 높은 상태인데 고밀도가 된 데다가 자기장을 더욱 극렬하게 공급을 한 상태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안은 글로벌이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인력이 증가하면서 청력이 모두 압도되었죠. 양전력까지 속박당하는 거예요. 인력의 힘에 의해서. 4개 입자 집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4개 입자 글로보르 집단에 의해서요. 이것이 여실히 증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일이 갔다는 것은 냉양자 상태가 극도로 글로보르 집단이 증가하고 4개의 입자만 증가하고 물질 입자인 쿼크 등은 전혀 고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속박되지 않는 물질 입자는 없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이 깨진 거예요. 대칭성이.
물질 입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대칭성이 깨져가지고 이와 같은 핵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글로온 글볼이 넘쳐나니까 대칭성이 깨진 거예요. 힘의 조화, 균형, 안정 상태가 깨져가지고 엄청나게 글로볼을 쓰니까 스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강에서 설명드렸죠. 대칭의 다양한 개념. 태풍에서 대칭이 깨지면은 태풍이 회전한다고 그 설명을 쭉 드렸었죠. 그와 같이 닫힌 힘에 강력의 속박력은 닫힌 힘이잖아요. 닫힌 힘에 그 힘들이 대칭성이 깨지면 반드시 회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물질 입자가 결핍된 상태죠. 속박되지 않는 입자들이 없으므로 물질 입자가 없으므로 물질 입자가 결핍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 강도를 높여주자 결국 글로온 글루볼이 터널링을 일으켜서 이 냉양자 안에 있는 글로온 글루볼이 터널링을 일으켜서 이 글루볼들이 터널링을 일으켜서 지금 냉양자 알갱이가 하나를 키운 거 이게죠. 터널링을 일으켜서 자신의 대칭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공간 양자 자잘한 파편은 물질 입자들을 흡수하여 속박하겠죠. 그와 같이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그 반응이 바로 이 보스 노바드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니까 상대방을 끌어다니니까 자신들도 끌려 나가죠. 그게 당연하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자신들도 끌려 나가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알갱이에서 그와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자 연쇄적으로 쫙 그 반응이 일어났죠. 이 주변이 더욱더 극냉이 되어버릴 테니까 주변의 에너지부터 싹 빨아먹습니다. 14화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극냉의 상태가 되니까 연쇄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게 피크너 누클리어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절대 영도 0K 마이너스 273.1호도씨가 되면 냉양자 이 핵들의 핵 안의 자체의 진동만에 의해서도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피크너 누클리어 리액션입니다.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또 설명합니다.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이와 같이 연쇄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극냉으로 더 차가워지니까 0K가 되어버리니까 0K는 됐지 자기장의 진동은 계속되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엄청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공간양자 거품을 연쇄적으로 흡수 합성하니까 자신도 끌려나가면서 이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스 노바입니다.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흡수 합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폭발처럼 보이죠, 그게. 그래서 이 보스 노바를 실험했던 물리학자들은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자 다시 폭발했다 그런 거죠. 폭발한 걸로 그냥 이해를 한 거죠, 자기들은. 그러나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 양자를 거품을 흡수 합성함으로써 자신의 강력의 대칭성 깨짐을 복구하려고 하는 강력의 본성, 즉 자연의 강한 본성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글 효과라고 떠있습니다. 자기장의 문턱 진동수 이상을 공급해 주니까 글루볼이 터널링을 일으킴으로써 이와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을 했던 물리학자들은 그것같이 이와가 개방된 용기 속에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폭발하는 현상으로 일어났었겠죠. 그렇지만 흡수 엔진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냉양자들이 가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할 것은 흡수창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양자들이 이처럼 빨려오고 자신의 비행체는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행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도 강력의 힘으로, 핵력의 힘으로. 핵보다 무섭죠. 그와 같이 어마무시한 힘으로 끌려가는 비행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다 전진공은 형성되어 가지고 즉 찢어진 공간이 형성되어서 공간 양자와 맞서 얽히지는 않지.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E는 M 시자승, 강력을 상징하는 그 시자승, 즉 강속 고바의 강속. 그것이 의미하는 게 초강속 아닙니까?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흡수 엔진이 초광석 연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서 폭발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폭발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폭발하는 그 폭발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상에서 말하는 폭발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분자 결합이 해제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즉 TNT죠. 트리니트로톨렌.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분자 결합이 해제되면서. 그렇지만 이 초연체 상태들은 냉양자 알갱이잖아요. 냉양자 알갱이. 즉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가. 핵이 그쪽에 잠겨가지고 핵만 덜렁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양자 알갱이들은 분자 결합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냉양자 알갱이와 냉양자 알갱이가 서로 융합하는 것, 핵융합하듯이. 자, 핵융합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자, 알갱이 하나를 다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핵입니다. 이게 냉양자 핵 알갱이 하나요.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기폭장치를 넣어서 이 안에를 굉장히 운동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예요. 고온 고압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면 강력의 속박력, 이 속박력을 상쇄시켜요. 운동 에너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웃하는 원자 핵과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273.15씩 근접한 극명하고도 극명한 상태인데 여기에 무슨 핵융합이 있겠어요? 이 냉경 알갱이들은 물질 입자가 결핍되어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결핍되기 때문에 절대 이웃하는 양자와 냉양자와 서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 입자가 결핍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칭성이 깨져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쫙 한 방향을 바라보는데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핵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겠어요? 핵융합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에 있는 알갱이 하나가 이웃하는 알갱이에게 나 물질 입자가 너무 부족해.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 나에게 물질 입자 에너지 좀 줘. 그러니까 상대편은 냉양자가 하는 말이 나도 형편이 너와 똑같다. 너가 나에게 오히려 좀 주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냉양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물질 입자를 갈구하는 상태에서 자기장 세계를 강도를 더욱 높여주자 그 커진 에너지를 빌려 삼켜서 글로벌이 커진 그 에너지의 프랑스 상속값을 삼켜서 강력 속박력을 꿰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간 양자 거품이 흡수 합성되고 그러면서 냉양자는 자신의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것만 유일한 보스노바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냉양자에다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난다면 그게 뭐예요? 핵폭탄. 소가 없을 일이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해석하는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보스노바가 일어난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서 흡수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이상으로 보스노바에 대한 흡수 엔진 그 원리를 글로벌이 터널링하게 되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흡수 엔진은 반드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틀릴 수도 없고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